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럼 특징 ETF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특징 ETF들 크게 네 꼭지로 잡아봤습니다. 미국 빅테크 반도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 많은 ETF들이죠. 자, 그리고 채굴, 코스피백, 한국, 그다음에 유럽까지 이렇게 네 꼭지로 잡아봤고요. 자, 먼저 이 미국 빅테크 ET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M7, 매그니피선 7이라고도 불리는 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미국 빅테크 7개를 묶어놓은 지수를 또 ETF로 또 상장을 시켜놨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양호하죠. 자금 동향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한번 툭 튀어오르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M7 전체적으로도 좀 양호한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테슬라가 강했다 보니까 ETF에서도 굉장히 같은 실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이 테슬라 비중이 높은 이 한 배짜리 ETF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 가격 결정력 보유 종목들을 어떤 이제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소비자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분석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해당 ETF에는 테슬라가 19% 편입이 좀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7.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슬라가 미국 섹터 내에서는 이 경기 소비재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미국 경기 소비재 섹터. 가장 대표적인 것이 XLY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해당 ETF도 3.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유 상위 내에서 경기 소비재 관련된 ETF들이 꽤 있고, 미국 경기 소비재 섹터 ETF들이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같이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M7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1년 누적으로는 4억 달러가 좀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유입도 좀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미국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이제 미국 반도체 ETF 관련해서는 좀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끌고 왔던 이 미국 반도체 ETF의 주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컴이 상승률 상위를 좀 이끌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 기여도 내에서는 3위 정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이사항은 자금 동향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랠리를 좀 펼치다 보니까 미국 반도체 카테고리 전체로는 5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자금 유출 규모, 순유출 규모는 14억 달러가 좀 넘었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유입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2주 연속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순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규모는 물론 전체 순유출 규모보다 적은 2억 8천만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저도 유니버스 내에서 제가 월간 단위로 드리고 있는 이 유니버스 내에서 선호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랠리를 많이 보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주도주로서 미국 반도체를 좀 가져간 이유는 어떤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끊임없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이 공정 전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반도체는 최선호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굴 관련 ETF들이에요. 채굴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캔다던가 혹은 구리를 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금속들을 캐내는 기업들을 묶어서 지금 채굴 관련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좀 한동안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온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까지 좀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채굴을 한 ETF, 티커로는 이제 SLVP, 티커를 가진 ETF가 7.4%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버스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금강주, 티커로는 이제 RING, 링, 반지를 연상시키는 링 ETF, 그리고 구리 채굴까지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채굴 관련 ETF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크다라는 부분.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2배, 3배짜리를 매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채굴 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광산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큰 기계들도 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고정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금 가격이라든가 구리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이 커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금이나 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현물보다는 선물을 통해서 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롤오버 효과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채굴 산업 ETF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롤오버 비용 없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자재 접근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관련된 산업 ETF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한국 관련된 ETF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에 굉장히 근접을 했죠. 지난주에 이런 한국 증시가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요인, 삼성전자 그리고 금융주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정말 찢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 단위로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사실 지난주 코스피 100 상승분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거의 삼성전자 다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들이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또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금융주 강세가 이제 동반이 되면서 코스피 100 역시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추세 부분들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은 사실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준수한 상승을 보이다가 6월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지금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좀 쭉 이어졌고 6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우양우, 극우파들이 의석을 생각보다 많이 얻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정책의 어떤 일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여기에 또 혼란을 더했던 것이 프랑스에서 의회를 그냥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추세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안정화되어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총선 같은 경우도 사실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됐어요. 1차가 6월 30날 있었고요. 2차가 지난 7월 7일 날 있었는데 6월 30날 있었던 1차 선거에서는 극우파들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의석을 많이 얻었었는데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있는 2차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런 극우파들이 3위로 떨어졌고요. 좌파연합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 범좌파 연합이 1, 2위를 또 차지했어요.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안정화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ETF들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이야기인데요. 금리가 이제 직전주에 굉장히 좀 튀었었죠. 대선 토론을 보고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급등을 했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11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직전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고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둔화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 역시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진 상태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성장은 이 대형 성장 위주로 좀 집중된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52주 신고가 좀 체크를 해보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등락률 상위를 좀 차지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이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경기 소비재라든가 정보기술 그리고 나스닥 100까지 이런 대형 성장 위주로 좀 집중이 됐는데 아까 테슬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소비재 섹터 ETF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등락률 상위에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52주 신고가를 좀 살펴보는 건 결국 이 추세 어느 정도 잡힌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테마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함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은 자료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주 ETF 시장 동향 또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